여러분들이 돈을 더 잘 쓰기 위한 지출 체크리스트가 나왔습니다. 이걸 아시면 돈을 더 잘 모실 수 있을 겁니다. 우리는 돈을 아끼고 모을 때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은 사치를 통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한다.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근사한 외식을 할 방법을 찾아낸다. 한 주에 $100를 아껴서 저축했으니 이를 축하하기 위한 선물이나 $50짜리 식사를 하는 식이다. 수요일에 이겨낸 걸 축하하는 특별 음주 같은 융통성 넘치는 지출 논리로 합리화하며 이리저리 빠져나간다. 하루하루 지날수록 돈은 점점 줄어들고 마침내 월말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. 모든 $1는 동일하다.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. 일을 해서 번 돈이든 유산으로 받은 돈이든 복권에 당첨돼서 받은 돈이든 간에 모든 돈은 자기에게 속한다. 만일 보너스나 상금이라는 계정에 속해 있다는 생각으로 돈을 물쓰듯 쓴다면 이제 잠시 동작을 멈추고 그 돈도 그냥 돈일 뿐이며 게다가 나의 돈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. 지금 돈을 쓰기로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을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. 내가 지금 이것을 살 돈을 벌려면 몇 시간 혹은 몇 달을 일해야 하는가? 그러나 보통은 이런 기회비용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는다. 심지어 전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다. 기본적으로 뭔가를 사려고 할 때 사고자 하는 대상 말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다. 이것이 바로 우리가 돈과 관련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이다. 불행히도 기회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은 별로 없다.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은 모두 다 아실 것 같아요. 근데 그 기회비용 개념을 실제 내 호주머니와 연관을 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200만 원을 월급을 벌려고 하면 한 달 내내 일을 해야 되는데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30만 원을 쓴다고 하면 6분의 1이잖아요. 그럼 거의 3, 4일 동안 일을 해야 되는 거 내가 한 방에 지출하는 건데 과연 이런 개념을 가지면서 지출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문구를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나는 이 기회비용이라는 게 일종의 합리적 소비 기준이 되는 것 같아. 이 합리적이라는 말이라는 게 얼마나 주관적이에요. 그렇죠. 그러네요. 그렇지 않아요? 그 합리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같지만 그거를 실제로 적용할 땐 너무나 주관적이에요. 저 사람한테는 합리적인 게 이 사람한테는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고.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비행기 탄다. 그럼 비즈니스가 있고 뭐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코노미가 있잖아요. 그럼 이코노미의 비즈니스가 3배 정도 타거든요. 그러면 그 3배가 합리적이냐. 그리고 놀이공원에 가면 줄 안 쓰는 게 한 9만 원 해요. 자유이용권이. 아 맞아요, 있어요. 네. 그런 게 있어요? 줄 안 쓰는 게 있어. 일반 자유이용권이 한 4, 5만 원 할 텐데 그거에 뭐 한 2배, 3배 정도 돈을 주면은 그냥 프리패스로 기다리지 않고서 놀이기구 탈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프리미엄 티켓 같은 게 있나 봐. 네네네. 그러면 그게 과연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 그걸 쓰는 게 내가 비즈니스 타는 게 합리적이냐 과소비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딱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기회비용이라는 거고 그 기회비용을 여기서 정의를 해줬다는 거죠. 여기 이 문구 나오잖아요. 내가 지금 돈을 쓰기로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을 생각해 봐야 된다. 그걸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. 내가 지금 이걸 살 돈을 벌려면 이 돈을 벌려면 몇 시간을 일해야 되나 며칠을 일해야 되나 혹은 몇 달을 일해야 하나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. 이게 지출 전 체크리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. 대부분 그런 생각 안 하죠. 근데 전 여기에 하나 더 얹고 싶은 거는 일단 필요한 거 나한테 고려 대상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그러면 그 안에서도 기준을 맞출 수 있지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휴가를 헤엄쳐서 갈 수는 없잖아. 비행기 무조건 타야 돼. 그럼 비행기 이코노미는 얼마지? 이코노미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동남아 가는데 뭐 50만 원이다. 한 사람이. 그럼 이거 저기 비즈니스가 한 150에서 200 정도 할 거거든요. 150에서 200이 나한테 어떨까? 내가 이걸 돈을 써도 될까? 이걸 판단할 때 예를 들어서 월급이 300만 원 정도 해. 그럼 여기다가 150, 200을 태워. 그러면 아니잖아. 그거는. 그죠? 한 달 저축 금액을 다 때려박는 거잖아요. 그럼 50만 원짜리 가는 게 맞겠죠. 근데 예를 들어 한 달에 3천을 벌어. 어떤 사람이. 예를 들어서. 네.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. 그렇죠. 그럼 이 사람이 150만 원 주고 이거 타는 게 되게 과소비인가요? 괜찮죠. 그쵸? 소득 대비. 네.
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출을 할 때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소비가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 돈이라는 의미에서의 기회비용인 것 같고, 또 하나는 전 이제 시간과 시기에 대한 기회비용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, 시기도 중요해요. 시기도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그 시기에 이 돈으로 할 수 있었던 거를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도 이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한 개념이에요.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, 제가 2012년, 13년에 2해 동안 해외여행, 뭐 그냥 국내 여행, 여행비로만 2천만 원을 넘게 썼거든요. 네,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. 저도 저 여러분들하고 뭐 옛날에 저는 그냥 여러분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. 여행 유튜버가 될 뻔했네요. 네, 정말 여행 유튜버가 됐습니다. 나위 바틀 2천만 원 넘게 썼어요. 제가 그 2해에. 근데 제가 이제 2014년에 결혼을 했는데, 그 결혼할 때 전세로 2억에 들어갔고요. 그 전셋집의 매매 시세가 2억 2천에서 2억 3천 정도 했거든요. 자, 그러면 저는 2012년, 13년에 2천만 원을 만약에 안 썼으면 2014년에 결혼할 때 매매를 할 수 있었겠죠? 제가 전세로 들어갔던 이 집은 매매가가 8억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지금은 6억, 7억이 넘어요. 지금도. 8억이 아니구나. 거의 9억까지 올라갔을 것 같구나. 마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. 서울 마포에. 자, 그러면 보세요, 여러분. 2012년, 13년 2해 동안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시간이 흘러서 2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? 아니죠. 왜? 시간이 흐르면 이게 8억이 됐고 전세는 이게 한 4억 5천? 그러면 똑같은 그 집을 똑같이 내가 추가로 매수하려면, 전세 살까 고민하다 추가로 매수하려면 4억 이상의 돈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뭐냐면 4억 이상의 기회비용을 날려버린 거죠.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.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이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. 특히 우리 지금 초년생들은 본인들이 돈을 쓰는 것이 어떤 기회비용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갖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. 그걸 알고 나서도 돈을 쓴다? 오케이. 그거까지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. 본인들 인생인데. 님들께서 재밌고 즐겁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. 내가 지금 쓰는 돈이 나중에 이 돈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거를 나중에 못하게 되지 않을까? 이걸 써버리면. 예. 그런 기회비용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시기가 아니라 이제 시간의 기회비용이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. 흔히들 주유소를 갈 때요. 제 네이버 지도 이렇게, 요즘에 네이버 지도에 주유소에 그 주유 금액이 다 나오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바쁘고 제가 그 시간을 거기에다 묶어 놓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간에 쉬고 아니면 책을 보거나 아니면 제가 뭐 물건을 찾거나 부동산 물건을 찾거나 그다음에 또 강의를 준비를 하거나 이런 게 훨씬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기다리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근데 얼마 전에 거의 기름이 이제 바닥이 난 거야. 그래갖고 저는 기름도 가득. 표준 아니야? 가득. 아니, 다른 걸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 말이야. 아니, 가득 채우는데 왜 가득 채우냐면요. 제가 가득 채우는 거 보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. 기름 무게 때문에 맞아. 연비가 안 좋아진다고. 맞아. 아니, 싫어, 나는 주유소에 가서 주유하는 시간이 아까워. 진짜 바뀌었다, 나도. 그러니까 그냥 한 번에 다 채우는 게 좋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번에 다 채우거든요. 근데 정말 바닥이 날 때까지 탔어요, 또. 그래가지고 가다가 눈에 보이는 데 들어갔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야. 줄이. 그거 왜 이렇게 많아? 봤더니 싼 데였어. 제일 싼데. 거기가. 최저가 주유. 근데 제가 거기서만 주유하는 데만 15분을 넘게 기다렸거든요. 또 한참 기름값 오를 때예요, 작년에.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시간 아깝다. 나는 솔직히. 예. 왜냐면 제가 그 주변 주유소 다른 데 찾아봤는데 다 20원, 10원. 좀 더 많이 비싼데 뭐 50원씩 비싸지만 여기보다 10원, 20원 정도 더 비싼 데들이 있었거든요. 그런 데보다 사람들이 다 몰리는 거예요, 일로. 그거 보면서 내가 그랬지. 여기서 기름을 넣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있을까? 그러면서 동시에 전 그 생각했죠. 난 다시는 여기 와서 기름 넣지 말아야겠다.
늦은 시간이 아니거나 아니면은 내가 지나가는 길에 있는 게 아니라면. 왜냐면 난 내 시간을 너무 많이 써버리게 되니까 여기. 이 시간에 차라리 한숨 자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.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럼 내가 돈 좀 아끼겠다는데, 내가 돈 그렇게 해서라도 아끼겠다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야? 잘못된 건 아닙니다. 잘못된 건 아닌데요. 여러분들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, 저는.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뭔가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,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좀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다. 정리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기회비용은 내가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어요. 그리고 그건 합리적 소비의 기준이 될 수 있고, 또 시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반드시 알아야 된다. 젊을 때의 10만 원과 나이 들어서의 10만 원은 완전 다르다는 거. 지금 2012년에 2천만 원과 2023년에 2천만 원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. 할 수 있는 게 너무 다르다는 거. 그거를 아셔야 된다.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간의 기회비용. 내가 돈을 써서 시간을 땡겨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생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나쁘지 않다.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, 저는. 지금 저도 이야기 들으니까 주유비와 관련해서 예전에 저는 정말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한 30리터 넣는다고 치면은 한 100원 정도 싸게 해요. 그러면 한 3,000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. 너무 이제 신나는 거야. 3,000원 아꼈다라는 그거에 신나가지고 스벅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사 먹는 거예요. 4,800원짜리를. 정말 저 예전에 그랬어요. 이제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, 또 여기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. 그 기회비용에 대해서, 차량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그 기회비용과 관련돼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, 여기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량을 구입할 때 이렇게만 생각한대요. 예를 들어서 내가 K8을 사. 근데 이걸 사면서 포기하는 무언가? 그 포기하는 무언가가 그랜저였던 거야. 요렇게 보통은 대부분 생각을 한대요. 뭐가 더 비싸요? 그랜저가? 비슷하죠? 비슷해요. 네, 비슷해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차를 사는 그 금액,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, 4천만 원? 이 금액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해야 되는데, 오히려 차종에 대한, 이 차종을 사기 위해서 못 사게 되는 이거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얘기를 해줘요. 근데 그거보다는 금액적인 부분, 내가 이 차를 삼으로써 예를 들어서 미래에 쓸 돈을 끌어다 땡겨서 쓰는, 그렇지. 이런 거를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고, 이 차를 삼으로써 내가 앞으로 대출 상환하는데 더 오래 걸리겠구나. 내 노후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겠구나.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맞는 건데, 그렇지.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익숙하게 그냥 생각했던 것들을 책에서는 그런 사례를 되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되게 공감도 많이 되고, 저 또한 20대 제가 20대 초반 21~22살 때 스펙트라를 제가 새 차를 뽑았어요. 스펙트라? 지금 없어졌어. 스펙트라는 나도 내가 차를 잘 몰라갖고. 네, 없어졌어요. 단종됐는데 제가 그것도 새 차를 일시불로 거의 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아반떼를 못 산 그 아쉬움? 뭐 그와 비슷한 차종을 못 산 아쉬움? 이런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저도 이제 경제적 관념이 생기면서 차를 사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내가 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차를 사면 내가 이 5천만 원을 다른 데 활용을 하면 더 돈을 불릴 수가 있는데, 이렇게 오히려 생각이 바뀌면서 오히려 좀 더 주저하게 되고, 그 금액, 절대적인 금액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, 그게 이제 책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딱 짚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맞아. 기회비용이라는 딱 개념에서 아까 뭐 너나이님이 시기와 시간 뭐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고, 방금도 지금 스펙트라 얘기해 주셨는데, 대부분 그 기회비용을 작게 생각하는 이유는 내가 그거 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를 아예 인식을 못 하고 있으니까. 맞아요. 그냥 그게 흘러가는 거죠. 경험도 없고. 젊은이들은 시간을 모르니까,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그걸 놓치는 거고, 이런 투자 기회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놓치는 거기 때문에, 내가 뭔가 이런 기회비용에 대한 개념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이렇게 좋은 기회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고, 맞네. 내가 써버렸던 돈이나 시간들이 결국 이렇게 큰 차이를 내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직접 많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, 사실. 우리가 날려드리잖아, 지금. 이게 여러분, 이게 진짜 사실 이런 얘기가 진짜 주변에서 아무도 이런 생각 안 하니까. 그러니까 나도 이게 지금 보기님이랑 호키님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, 내가 가끔 우리 직원들, 구성원들이랑 막 얘기하거나 할 때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하면 이 친구들 표정이 싹 바뀌어.
크게 와닿지 않는 거야. 그러니까, 공감이 안 되는 거지. 그러니까 이런 거 왜 저래 진짜 이런 느낌. 근데 나는 그런 거 보면서 무슨 생각 드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. 나는 왜 돈 아끼는 걸 왜 이렇게 힘들어해?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이제 이 구성원들은 돈 아끼는 거 힘들지. 쥐는 뭐 돈 많으니까 뭐 저런 거지. 막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야. 근데 내가 얘기 왜 하냐면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. 왜 돈 아끼는 게 힘들까? 그리고 그걸 좀 전에 보기님하고 코크님 얘기 들으면서 내가 딱 느낌이 오는 게 하나 있어. 뭐냐면 이 돈을 아껴서 뭘 할 수 있는지 모르는 그렇죠. 거야. 그게 없었던 것 같아. 저도 예전에는. 그러니까 이 돈을 아껴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몰라. 맞아.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. 그리고 나도 솔직히 그랬어. 내가 지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옛날에는 옛날에 똑같았으니까. 근데 그때 나를 생각하니까 딱 이해가 가는 거야. 예전에 20대 때 2천만 원이 있었다고 한들 내가 그걸 뭐 그쪽으로 했겠냐고. 이렇게 쓸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요. 투자를 해야 되겠다 생각 못하잖아. 왜냐면 내 주변에 뭐 2천만 원 가지고 뭐 돈을 불리네 뭐하네 하는 사람이 그렇지. 아무도 없어요. 맞아요. 왜? 내가 20대 때는 2000년대란 말이에요. 2000년대에 뭐 핸드폰이 있어, 뭐가 있어, 뭐 스마트폰이 있어, 뭐 유튜브가 있어, 뭐가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런 시기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. 저는 이런 영상이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한번 생각을,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거를 바꿔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. 예, 그것만 알아도 돈을 아끼는 데는 확실히 추진력이 생길 것 같아요. 예. 지금 여러분 집값 떨어지고 있잖아요. 지금 여기서 1년에 1000만 원, 2000만 원 더 모으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?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. 내가 10년 전에 2012년, 13년에 내가 파리 가갖고 뭐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. 무슨 용 막 이런 거 팔잖아 거기. 오리로 된 거 막 그런 거 비싸게 막 돈 10만 원씩 주고 막 사서 처먹고 정신없이. 내가 그랬는데 내가 그 돈 그거 갖고 내가 마포에다가 집 샀으면은 더 부자 됐을 텐데. 그때 그걸 몰랐으니까. 그러니까 나는 이걸 알려주고 싶다고. 맞아. 그게 여러분들이 돈을 아끼는 행위가 전혀 바보 같은 짓이거나 멍청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걸 위해서 애쓴다는 거는 나중에 그 시기의 기회비용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결과의 차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맞아요. 오늘도 돈 모으고 계신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화이팅 한번 합시다. 이렇게요? 모으자 화이팅. 자 갑자기? 자 한번 하자. 좋아. 하나 둘 셋. 모으자 화이팅. 네. 이거 나갈 수 있나요? 이거 쉽지 않은데. 오늘은 여기까지.